안녕하세요, 종수들입니다. 오늘은 6월 28일 월요일 장 마감이고요. 오늘 코스피는 0.03% 하락 마감하였고 코스닥은 0.57%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오늘은 그나마 수급이 기존의 월요일과 다르게 조금 더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 주 이틀 남았나요? 이번 주 이제 2거래일 남았죠. 내일하고 모레하고. 그러면 이제 또 월봉을 만드는 날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코스닥은 이번 달 1033포인트 위로 올려다 놓고 끝나면 끝날수록 좋다라는 거. 못해도 1030포인트 위로 올려놓고 끝나면 다음 달 뭐다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그냥 3268포인트 위에서만 그냥 끝나면 돼요. 이래나 저래나 얘는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코스닥은 위로 올리는 거고 코스피는 약간 눌림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 시장과 동일하게 눌림을 조금 줬다라는 거고, 코스피는 이래나 저래나 이제 5일선을 타고 위로 올라가는 자리고 신고가기 때문에 이 5일선을 이탈을 하냐 안 하냐만 체크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내일 3289포인트를 이탈하는지 체크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내일이면 오늘의 저가 3293포인트 정도의 이 5일선이 달라붙겠죠. 그러면 내일은 한 번 더 위로 올라오면서 오늘 그제의 고점 이 3316포인트를 확인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이래나 저래나 여기 3265포인트 요 부분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고, 코스닥은 1020포인트가 단기 저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요 자리 박스 하단을 두드릴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럼 다시 요렇게 또 단기적으로 우리는 또 박스가 나눠지는 거고, 이 밑에까지 찍고 칠 거냐, 아니면 여기서 양음양음 패턴이 나오면서 여기에 있는 매물을 어느 정도 털어주고 강한 지지 라인을 형성시켜주고 쳐 올릴 거냐,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어제 고점을 못 넘겼어요. 조금 아쉽게 끝났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런 모양에서 내일 바로 1020포인트 위에서 시가를 형성하면서 주가를 때려칠 거냐, 어디까지 1030에서 1033포인트까지 때려치고 한번 치고 다음날 조정을 한번 줄 거냐, 아니면 그냥 내일 음봉 하나 만들어 놓고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 다시 강하게 돌파할 거냐의 기준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오늘 미국 시장이 또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갭이 말도 안 되게 뜬다면 당연히 음봉을 한번 누르면서 가겠지만요. 음봉으로 누르면서 위에 있는 매물을 한번 소화시키고 그 다음날 이제 마지막 월봉 만드는 날 다시 한번 뽑아내는 그림을 만들어내든 뭐 어찌됐든 나쁘진 않은 그림이에요. 이래나 저래나 그냥 내일 한번 1030에서 1033포인트까지는 한번 칠 수 있는 그림은 만들어 놨다. 그걸 바로 실행을 할 거냐, 아니면 내일 한 번 더 눌렀다 갈 거냐, 그것만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이래나 저래나 이 1007포인트 이 자리만 단기적으로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 오늘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끌어당겼다라는 거고, 기관은 여전히 매도를 했고요. 사실 뭐 얘네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얘네만 꾸준하게 잘 사준다면 지수는 올라간다. 그래도 언젠가는 얘네들도 매도를 해야 수익 실현을 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당연히 어느 정도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안정적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시장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종목으로 넘어와서 이 하이브라는 종목이죠.
음, 실제로 BTS 관련된 대장 종목이고, 주가가 한번 빠지고 요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꾸준하게 계단식으로 상승을 했어요. 몸통 만들어 놓고 이 위에서 지지가 나오니까 한 번 더, 그리고 또 고점 만들어 놓고 이 고점을 이탈을 했지만 여기 있는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를 한 차례 더 올리는 그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서 이 블록딜 뉴스가 나왔어요. 어디? 이 뭐야, 최대 주주 3대, 1대가 당연히 방시혁 씨인 거고, 2대가 넷마블, 3대가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뉴스를 볼게요. 스틱에서 블록딜 8,500억 원 규모로 하여튼 뭐 블록딜을 하겠다. 지분 7.57을 시간외로 팔겠다. 그러면서 시간외에서 물량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스틱이라는 이 회사가 원래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도는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 그게 어느 정도 주가가 형성을 시켜놓고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이제 매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어느 정도 단기 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점 부근에서 매도 이슈를 만든다라는 거죠. 이슈를 만들어서 주가를 하락시키겠다라는 관점이에요. 재밌는 거는 요렇게 BTS가 미국에서 뭐 또 노래가 잘 됐네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주가가 꾸준하게 횡보하고 나서 상승을 할 때, 기존에 이 하이브가 나오기 전에 대장을 했던 DPC는 뭐 했어요? 죽을 썼다라는 거죠. 똑같이 횡보시키고 하이브가 올라갈 때 얘는 눌렀어요. 근데 이 DPC의 원래 우회 상장, 하이브가 스틱으로 인해서 우회 상장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스틱으로 인해서 최대의 이슈 혹은 뭐라 그럴까요? 기업 가치를 높여준 게 어디다? DPC예요. 그러면서 하이브 지분을 스틱에서 매각을 블록딜을 하면서 결국에는 누가? DPC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호재로. 결국에는 이제 반대파가 된 거예요. 즉 DPC도 여전히 하이브에 대한 지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이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회사, 방시혁이 있는 그 방탄소년단에 소속돼 있는 하이브라는 데를 이겨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약간 이 회사의 이 하이브에 대해서 지분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지. 얘네가 실적이 좋아지면 우리도 어느 정도 영향은 받는다라는 거지. 이 BTS로 인해서 이제 실제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이제는 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스틱이라는 회사에서 하이브의 지분을 매각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가부적인 이익이 DPC하고는 연관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서 DPC는 상한가를 가고 하이브는 뭐 이제 판다고 하니까 시간에서 빠진다라는 거죠. 근데 하한가까지는 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이 하이브의 이 차트의 그림을 봤을 때 이 추세가 꺾이지 않기 위해서는 어디? 이 30만원 좀 더 밀린다 하더라도 29만 9천원 29만 9천원 요 자리를 종가상 지지를 할 거냐 못 할 거냐예요. 관점은 종가상 이 자리를 지지를 해준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위로 올라오면서 이 32만 5천원 안에 가둬놓고 횡보하는 그림이 좀 나타나다가 다시 한번 이 정고점 34만 7,500원을 확인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 시가 자체가 이제 시간에서 밑으로 밀렸죠. 그러면 이 자리를 회복을 할 거냐 못 할 거냐의 관점이고, 이 자리를 회복을 못 한다면 결국엔 주가는 한 차례 못해도
28만원 초반에서 26만원대까지는 한 번 더 밀어주는 그림이 나타나줘야 돼요. 26만원 초반대까지는 밀어주는 그림이 한 번 정도는 나타나줘야 된다. 이 안에서 이 주가를 만들 확률이 높다. 말 그대로 스틱이라는 회사가 이익을 위해서 하이브 지분을 이 블록들 유상증자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을 매각을 하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BTS에 대한 가치가 떨어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즉 BTS에 대한 온전한 가치는 하이브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이제 BTS에서 할 거 다 했거든요. 뭐 미국 빌보드도 1위 했었고, 뭐 꾸준히 뭐가 됐었고, 실적은 꾸준히 올라가고, 공연 수익도 꾸준히 나오고, 뭐 BTS 그 롯데리아 뭐 우리가 평상시 먹었던 거를 잘 안 팔리는 거 조합시켜가지고 BTS 뭐죠? 맥도날드인가요? 뭐 아무튼 뭐 BTS 버거인지 세트 만들어가지고 난리가 아니라 그러죠. 외국 같은 경우는 문을 닫아버린대요. 못 팔겠다고, 너무 장사가 잘 돼서. 뭐 그런 효과까지, 우리는 먹지도 잘 않는데 그런 효과까지 주는 거 보면 하이브는 아직도 이 성장성으로는 좀 더 갈 수 있는 자리는 분명 남는다. 시총이 높긴 높지만 그래도 시총은 시총일 뿐이지 주가를 상승시키는 이런 기대감은 남아있다라는 거고요. 그럼으로써 이 자리 말씀드리는 거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DPC 같은 경우는 주가 자체가 고점을 기준에 올려놨던 요 자리에 대해서 다 반납을 시켰어요. 그죠? 다 반납을 시켰고 한 차례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리거든요. 지금 16,300원. 그렇다면 내일 이 16,300원 위로 올라가는지를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 못 올라탄다면 결국엔 뭐다? 여전히 이 박스권을 벗어나진 못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내일 시가감 이 15,000원 위에서, 박스의 중간값 위에서 시작할 거라는 거고, 그럼 내일 이 박스의 상단이 또 이 구름대 상단이라는 거, 그러면 요 자리에서는 저항을 맞을 확률이 높아진다. 이 자리를 뚫고 위로 올라타야 그 다음에 뭔가를 또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회사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이제 BTS는 뭐라 그럴까요? 그냥 하나의 조미료 정도인 거고요. 이 회사 자체로 회사가 뭘 추구하는 무언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이제는 성장을 해서 나가야 되는 관점이에요. 실제적으로 기존에 하이브라는 종목이 있기 전에 뭐 키이스트, DPC, 그리고 또 하나의 종목이 있었죠. 원래 DPC라는 종목이 나타나기 전에 이제 명칭이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종목 같은 경우도 처음에 갔다가 BTS로 효과를 보고 눌렀을 때 버티고 회사가 버텨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신고가를 다시 갔거든요. 그 뒤로는 그냥 반도체 업종으로 갔어요. BTS가 아니라. 뭐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니까 그건 잘 찾아보시고요. 제가 뭐 바로바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이 종목명이 생각이 안 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건 좀 잘 찾아보시고, 어찌됐든 16,300원 넘어서는지, 그럼 라운드 피겨값 16,000원에서 16,300원을 넘어서는지를 꼭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늘 같은 종목으로 봤을 때 DNA 링크라는 뭐 생명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상호명을 바꾼 것 같은 느낌도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뭐 마크로젠, 네이처셀, 그리고 DNA 링크 등등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고요. 오늘 25%까지 상승을 했다가 결국에는 이 구름대 하단을 맞고 일단 밀리는 그림으로 끝났어요. 그림으로 끝났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조금 더 밀린다면 이거 상장 폐지도 가능할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이구나 라고 볼 수는 있지만, 최근의 흐름으로 보면요, 최근에 거래가 없다가 여기서 거래를 한번 터트려 주고 나서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저점을 슬금슬금 올려주면서 주가를 부양시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가 시작점인 거고, 여기서 주가를 한번 부양시켰던 자리가 여기 4250원 부근,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한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4420원 정도예요. 그러면 단기적인 관점은 4400원, 장기적인 관점은 425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어찌됐든 오늘에 나온 거래량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못해도 여기 6,000원대를 한 번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차트의 흐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관점이에요. 1차적인 관점은 5,600원대. 한 차례 주가를 올렸다가 다시 한번 주저앉히고 다시 모양을 만드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바닥은 만들었고, 이 바닥이 깨지지 않는다면 스윙적인 관점에서 못해도 좀 지켜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저는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비비안, 예전에 BYC라는 종목이죠. 뭐 거래 정지까지 먹었다가 한일 관련된 종목으로 좀 예전에 요런 자리에서 움직였다가 최근에는 뭐 메타버스 관련주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얘 같은 경우도 요 자리에서 일단 신호를 터뜨렸죠. DNA 링크랑 어떻게 보면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죠? 그럼 얘는 생명과학이 아닌데 무슨 테마로 같이 움직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모양은 좀 비슷하게 움직였다. 그럼 얘도 여기가 바닥권이고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4080원, 그리고 2평을 뛰어 올랐던 자리가 4200원인데 4200원은 너무 폭이 좁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4000원, 3980원인 4000원을 손절 잡고 지금의 관점에서는 요 2평 안에 갇혀서 횡보하는 자리가 나타날 거냐, 다음을 위한, 다음의 도약을 위해서 이 안에 갇혀 있을 거냐. 그게 아니라면 이 4200원 위로 위아래 움직이면서 4200원 위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주면 다시 한번 상승할 때 여기 음봉이 강하게 떨어졌던 요런 자리는 한번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는 차트거든요. 4700원에서 4800원대 그 자리를 넘어선다면 그 다음 공략은 5000원대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인 것처럼 주가를 한번 악재로 인해서 눌러놓고 그 자리를 버티면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이 기력을 좀 만들어 놓는 차트예요. 그만큼 시장이 많이 나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시장이 어느 정도 고점을 만들어 놓고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타나니까 기존에 힘을 못 쓰던 종목들도 한 차례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주가를 올려놓을 수 있는 메리트가 나올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에코플라스틱 뭐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한 종목 중에 하나고, 어떻게 보면 얘는 무슨 관련된지 모르겠지만요. 뭐 이재명 관련주, 최재형 혹은 이재명 관련주라는 얘기가 있네요. 일단 월봉상의 그림을 보면 기존에 횡보했던 혹은 박스권을 만들었던 여기 자리를 돌파한 모양이거든요. 그죠? 3630원이 기존에 박스권 상단이었는데 이 자리를 한번 넘어섰고, 그러면 기존에도 한 번씩 넘어섰던 자리가 남아있는 부분인데 이 자리도 한번 넘어섰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자리가 여기 5200원대하고 그 안에 움직였던 4700원대가 남아있는 자리거든요. 그죠? 근데 그 자리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거고, 이 흐름상에 봤을 때 오늘의 이 윗꼬리보다는 몸통이 길다. 그러면 얘가 한 차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 번 더 눌릴 수 있는 자리는 3850원에서 3600원대까지도 밀릴 수는 있지만
이 분봉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분봉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저점을 하나하나씩 낮췄고요. 그쵸? 그러면 최고 밑바닥의 저점이 4,050원. 그럼 여기서 한 차례 이 저점을 갱신하고 기존의 고점을 한번 넘겼단 말이에요. 그죠? 요 자리는 못 넘겼지만. 그죠? 그러면 여기서 눌릴 때 어디? 못해도 요 자리 4,1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하러 갈 확률이 높아지는 차트예요. 항상 얘기하죠. 저점이 낮아지다가 고점을 한번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눌릴 때 기존의 저점이 아니라 그 전에 있는 저점에서만 지지가 나온다면 뭐다? 차트는 한 번은 더 위로 쏟아낼 수 있는 차트를 만들어줄 수 있다 라는 관점에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52주 신고가라서 좀 더 빠르게 이 상승폭을 나타내줄 수 있는 차트라서 좀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고 그만큼 부담감은 있지만 짧은 손절을 잡고 대응을 한다면 나쁘지 않을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인 거고요. 오늘 맘스터치가 장중에 상한가 부분까지 갔다가 결국엔 윗골을 길게 달았어요. 뭐 예전부터 좀 가벼웠던 종목 중에 하나고 대주주 물량이 82%니까 유통 물량이 18%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품절주라는 거고 실제적으로 예전에 이 햄버거 하면은 KFC가 대세였다가 이제는 하향 곡선을 타고 맘스터치가 위로 치고 올라가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죠. 뭐 커피로 따진다면 이제 갈수록 체인점이 많아지면서 맛이 떨어지는 그 뭐죠?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메가커피. 메가커피가 이 햄버거 가게에서는 맘스터치처럼 성장성이 강한 것처럼 햄버거에서는 이 맘스터치를 따라오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확실히 맘스터치는 그래서 세일을 안 해요. 뭐 저기 예전에 핫했던 KFC 그리고 버거킹 요런 데는 쿠폰 같은 걸 발행을 좀 많이 하죠. 그만큼 많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약해졌다라는 관점인 거고 맘스터치는 꾸준하게 회사가 좋아지고 있는 부분을 차트상에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신고가의 관점이죠. 신고가의 관점이기 때문에 주가는 당연히 급하게 올라왔으니까 조금 더 눌릴 수 있는 그림은 만들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이다. 그림은 만들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락 패턴 차트가 현재는 만들어져 있고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눌렸을 때 기존의 이 저점 자리 오늘의 저점이죠. 요 자리에서 지지가 나올 거냐 아니면 많이 밀리더라도 요 자리를 크게만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면 주가를 한 번 더 고점을 확인할 수 있는 확률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차트의 모양 같아요. 어찌됐든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를 좀 올렸다라는 거고요. 신탁계약가 유통 물량이 이렇게 많지도 않는데 자사주까지 한다라는 거 그만큼 이 기업의 가치를 본인들이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면 좀 더 이 종목은 하락을 하더라도 크게 물려 죽을 만한 종목 같아 보이진 않고요. 조금 더 앞으로의 성장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보는 차트의 모양이고요. 그리고 이 LS 네트워크스 금요일날 상한가를 가고 오늘 또 한 차례 상승을 했던 부분인데 자 LS 네트워크스가 무슨 관련주인가요? 이재명 관련주인가요? 이재명 관련주네요. 그쵸? 현재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관련주 중에 하나고요. 월봉이나 주봉 보면 굉장히 깔끔해요. 그리고 뭐 일봉상에는
좀 많이 올라왔죠. 1차적으로 한 차례 상승을 빵 하고 시켜놓고 계단식 상승의 모양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차트의 그림인데, 계단식 차트의 모양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 오늘 슈팅이 거진 다 나온 것 같기는 한 모양이거든요. 단기적인 그냥 이 올라왔던 자리로 봤을 때는 그래 보이기는 하는데, 일단 월봉과 주봉을 보면 아직은 이게 조금 눌릴지언정 아직은 갈 자리가 분명히 남아있는 자리거든요. 기존의 주가 자체가 여기서부터 꾸준하게 하락을 했던 자리예요. 꾸준하게 주가가 질질질 흘렀던 종목이고, 이번에 이슈를 받아서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크게 매물이 그렇게 많은 자리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어제 오늘 강하게 돌파를 했다라는 거고, 일단 그 자리 위에서 종가를 형성시켰고, 그러면 이제 다시 어디 여기서 보면 요렇게 하나의 박스권이 만들어졌던 자리란 말이에요. 그죠? 요렇게 박스권이 하나 만들어졌던 자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고점을 잡아놓고 여기가 하나의 바닥, 그럼 여기에 대한 중간값을 대략적으로 잡으면 6,750원 정도가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오늘의 기준에서 봤을 때 6,000원에서 마감을 했고요. 이제 뭐 내일 하루 더 상승을 하게 되면 단일가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단일가를 이용해서 그런 6,700원대를 공략할 거냐, 아니면 단일가를 피하기 위해서 내일 한 차례 조정을 줄 거냐, 5,300원 부근대까지 5,200원 부근 정도까지 조정을 한 번 더 주고 갈 거냐의 기준으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제 대선 시즌이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얘는 뭐 실제적으로 기존 이재명 관련주로 해서 많이 올라온 종목이 아니거든요. 뭐 바닥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올랐지만 꾸준하게 하락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부터 그냥 시작했다라고 본다면 3,000원에서 6,000원 거진 100% 정도밖에는 상승을 하지 않은 자리예요. 그렇다면 조금 더 기대해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자, 네이처셀 주가가 눌릴 것 같으면서도 오늘 버텼거든요. 오늘 제가 저희 회원님들한테 또 이 종목은 뭐 아니면 도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 버틸 거냐 아니면 이제는 털고 나가는 자리일 거냐, 둘 중에 하나의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자리예요. 계속 양음양음 패턴으로 모양을 만드는데, 그래도 음봉의 폭 자체가 줄고 있다라는 거, 대신 양봉의 길이는 늘고 있다라는 거, 여기에 비해서 늘었다라는 기준인데, 어찌 됐든 지금의 자리에서 위로 올라갈 자리는 분명히 나와 있다. 왜? 아직 이 구름대 상단을 터치하지 못했다. 그죠? 이 구름대 상단 부분이 기존의 매수 매도가 나왔던 자리 중에 하나예요. 어찌됐든 이 자리 위로 올려다 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는 이 일봉상에서 길게 보더라도 25,000원을 이탈하면 안 되는 차트가 되는 거고요. 어제 음봉을 감쌌으니까 단기적인 관점은 26,200원 요 자리를 종가상 이탈하지 않는다면 어찌됐든 주가는 한번 3만원 터치 1차, 그리고 31,000원에서 32,000원 부근을 목표가로 정해놓고 2차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이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거고요. 오늘 또 차바이오텍도 마찬가지의 흐름으로 움직여줬어요. 최근에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여기서 주가가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얘는 이 모양을 만들어놨다라는 건 25,300원 밑으로는 안 깰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월봉의 기준으로 보면, 주봉으로 봅시다. 자, 주봉의 기준으로 보면 기존의 고점을 만들었던 여기
35,000원에서 39,000원 사이를 먼저 확인하고 나중에 누르는 그림을 만들어 줄 거냐, 아니면 지금의 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리까지 한번 눌러 놓고 주가를 또 한번 강하게 상승시킬 거냐, 펌프 시킬 거냐의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횡보했던 요 자리를 뚫고 올라섰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요 자리를 공략하러 갈 확률이 높아 보이는 차트다. 관심 가져볼 만한 차트다. 지금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지만 눌릴 때 조금 모아볼 수 있는 자리다. 대신 손절을 25,000원 잡아주고 대응하실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이에요. 차트 나쁘지 않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혹은 이 공부방과 리딩방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부탁드릴게요.